안녕하십니까. 와인 리뷰의 발행인이 되는 최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 7강에 이어서 8강을 가놓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의 주제는 이탈리아의 새 전설로 떠오른 판티니 그룹이 이탈리아 반도의 남부지방에서 부티크 와인을 캐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탈리아 남부지방이라는 것은 5군데 지방인데 이탈리아는 모두 20개 행정구역이 그리고 와인 산지도 20개 산지로 행정구역과 맞춰 놨습니다. 그 남부지방의 와인 산지라는 것은 5군데인데 첫째 하나가 뿔리아 지방, 두 번째가 캄파니아 지방, 세 번째가 바실리카타, 네 번째가 칼라브리아, 다섯 번째가 저 바다 속에 떠 있는 시칠리아 섬입니다. 이러한 이 5개 지방을 우리들은 통상적으로 이탈리아의 와인 산지로서도 남부지방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남부지방의 전반적인 이렇게 인상이랄까 지형이나 그 토지에 관해서 제가 제일 강하게 받았던 첫 번째 인상은 기후가 매우 건조하다는 것, 그리고 땅이 메마르고 해서 제대로 이 작물이나 생산물이 없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이 남부지방을 3차례나 여행을 하면서 볼 때마다 참 넓은 땅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산도 제대로 이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넓은 땅에서 누렇게 들판이 무슨 작물인지 알 수도 없는 작물들이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것 같습니다. 해서 여기가 남부지방이 이래서 지난날 이탈리아 반도 안에서도 가장 못 살고 후진 동네로 여겼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그 기후 조건이나 땅의 토양으로 인해 가지고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에 상당히 많은 이탈리아 남부 사람들이 남미나 유럽 등지로 이민을 떠났던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이민의 그 가장 기본된 동기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물과 생산물이 제대로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남부의 땅에서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킨 한 그룹이 탄생하게 됩니다. 1994년에 세 사람의 사나이가 이탈리아 중부 아브루조 지방의 오르토나라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새로운 사업의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중심 인물이 발렌티노 쇼티라는 양반이고 두 번째 필리포 바라카토 그리고 까밀로 이 세 분이 서로 뜻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와인 산업을 논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미 이탈리아 그 저 위에 동네 그러니까 북부 지방이 원래 이탈리아에서는 와인의 명산지입니다. 이쪽에 피에몬테 그다음에 토스카냐 그다음에 이런 동네들은 이미 훌륭한 와인 산지로서 온 세상에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신생 판티니 그룹이 1994년이었으니까 한 20-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뚫고 들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해서 눈을 돌린 것이 바로 남부지방의 새로운 와인 산업을 일으키고자 했던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사람들의 꿈이 주변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 사람의 꿈을 쫓는 사나이로 별칭이 붙을 정도로 아마 대단히 초기에는 일부는 비아냥거리도 되었을 거고 일부는 부러움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 세 사람의 꿈이 20년 조금 지나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황무지의 땅 그리고 아무런 작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남부의 그 캄파니아, 바실리카타, 칼라브리아 이러한 동네에서 새로운 포도밭이 경작이 되고 그 더 넓은 포도밭이 만들어지면서 와인이 생산이 되고 그 와인이 그냥 보통으로만 나왔다면 괜찮은데 또 특별하게 주목될 일은 아닙니다만 부티크 와인으로 변신을 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판티니 그룹의 리더는 물론 회장이 되는 발렌티노 쇼티인데 저는 늘 리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뛰어난 해안 남부지방에 눈을 돌린 아마 몇 가지 배경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 추측컨대 이분들이 여기에 눈을 돌린 가장 큰 직접적인 역사의 그 배경은 7세기에 그리스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최초로 포도밭을 경작하고 와인을 양조했던 백성입니다. 그 그리스인들이 바로 이 바실리카타 그리고 칼라브리아 일대에서 왕성하게 포도밭을 일구고 와인을 빚었다 하는 사실에 아마 눈을 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핵심적인 동네 캄파니아 지방하고 바실리카타 이 두 지방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토양이
화산토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깡파니아 지방에서는 베스비우스 화산이 여러분들 아마 폼페이라는 도시가 오늘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다 하는 이야기는 이야 구전으로도 듣고 그 다음에 영화에서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만은 그 폼페이가 바로 이웃에 있는 베스비우스 화산이 AD 79년 8월에 대폭발을 함으로써 그 화산재 완전히 묻혀버렸다가 1748년에 최초로 발굴이 시작되었던 일은 오늘 폼페이를 다시 이렇게 복원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깡파니아 지방은 화산토가 아주 이렇게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실리카타에 또 유명한 화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불투레라고 그러는데 불투레 화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불투레 몬테 불투레라고도 몬테는 산이라는 뜻이죠. 몬테 불투레입니다. 제가 2017년에 이 남부 지방을 답사를 하면서 불투레 그 화산을 마주보고 있는 조그만 펜션에서 하룻밤을 잔 일이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내다보면요, 그 웅장한 그 산이 이렇게 완만하게 산자락을 뻗치고 있고 그 산자락엔 전부가 포도밭입니다. 그 포도밭이 두말할 바 없이 불투레 화산토에서 그 포도밭이 생성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부 지방의 깡파니아 지방, 그 다음에 바실리카타 이런 동네가 전부 다 화산토에 묻혀 있는 동네인데 여기에 아마 판티니의 리더가 되는 쇼트 일행들이 거기에 눈을 돌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안이기도 합니다만 그 해안에서 찾은 포도 품종이 하나가 있습니다. 화산토에서 가장 잘 적응을 하고 좋은 와인을 빚을 수 있는 훌륭한 포도 품종이 하나가 있는데 그 포도 품종이 알리아니꼬라는 포도 품종입니다. 알리아니꼬. 이 알리아니꼬는요, 지금 여기 제가 참고로 하나 여기 알리아니꼬인데 이 그대로 읽으면은 아글리아니꼬가 됩니다. 아글리아니꼬. 그런데 이탈리아에 자음 G는 발음을 하지 않기 때문에 G를 빼버리고 발음을 하면 알리아니꼬가 됩니다. 알리아니꼬. 그래서 이 알리아니꼬라는 포도 품종이 이 화산토에서는 그렇게 잘 적응을 하는 포도 품종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서 이 판티니 그룹이 남부 지방의 알리아니꼬 포도 품종을 주로 해서 새로운 하나의 신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20-30년 채 되질 못해가지고 완전히 와인 생산자로서 부상을 하면서 우리들한테도 훌륭한 와인이 지금 유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갖고 나온 와인이 3가지 병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2개는 베세보에서 나오는 와인이고 하나는 피아노 델 첼로라는 마을에서 나는 와인입니다. 근데 이 3 와인이 공통적인 것이 전부 다 알리아니꼬, 여기는 불투레 산에서 온 알리아니꼬, 이건 바실리카타에서 나오는 와인입니다. 두 번째, 여기 보시면 다시 베세보라는 동네에서 여기도 알리아니꼬, 그리고 여기 베세보인데 여긴 에니스라는 동네에서, 그리고 여기에 포도 품종은 동네 이름은 타우라지입니다. 이렇게 제가 3군데 이야기한 동네는 서로 틀립니다만 공통점이 뭐냐면은 알리아니꼬라는 포도종을 쓰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알리아니꼬 포도종에 대해서 간결하게 말씀드리면요, 탄닌이 아주 적절합니다. 더 세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탄닌은 레드 와인을 빚을 때 가장 중요한 이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해서 가장 이렇게 탄닌이 적정한 이렇게 함유가 되어 있으면 포도 품종이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알리아니꼬의 그 2번째 장점은 굉장히 결이, 이렇게 와인을 마시면 결이 입안에서 느껴졌는데 질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결이 튼실한 면입니다. 그냥 이렇게 허벌하게 뭐라 합니까? 물렁물렁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꽉 째여 있는 튼실한 그러니까 틀을 갖고 있어가지고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알리아니꼬의 포도종으로 빚은 와인이 참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와인들은 또 통상적으로 다른 포도 품종하고 이렇게 블렌드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는 100% 알리아니꼬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놀라운 말씀을 드리는 건 여기서 늘 제가 여기 갖고 나오는 와인들은 코리아 와인 챌린지에서 수상한 와인들을 주로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이 지금 여기 나오는 베세브 알란디코의 와인이 2012년 코리아 와인 챌린지에서 최상의 트로피 이탈리아 와인 가운데 최상의 트로피를 받았던 와인입니다.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훌륭한 그 베세보의 와인을 말씀을 드리고 타우라지는 말이죠. 여기 지금 띠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탈리아에서 최상 계층이 되는 가장 계층이 높은 와인이기도 합니다. 즉 DOCG입니다. 그리고 타우라지는 이 베세보 마을에 있는 자그마한 마을인데 이 동네에서도 제가 한번 하룻밤을 자면서 동네 마을을 이렇게 아침에 산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막 그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만한 참 훌륭한 와인이 어디 있겠나 하고 그날 저녁에 같이 일행들이 이 타우라지 와인을 한껏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우리들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와인이라 그러면은 그저 맨날 그 이탈리아에서는 피에몬테, 토스카나 막 그런 이름난 동네, 뭐 바롤로 와인이다, 뭐 끼안티 와인이다 이것만 자꾸 이야기하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수입사들이 리스크 부담을 하지 않으려고 전부 다 그쪽으로 가서 와인을 들고 오기 때문에 또 그래 놓고 포트폴리오, 즉 와인의 리스트를 넓혔다 하고 자랑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실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값이 적정하면서도 훌륭한 와인이 얼마든지 이 지구상에 있으리라 하고 그런 아마 간절한 아쉬움을 저한테도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꼭 뭐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와인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건 이젠 지나간 이야기로 돼야 됩니다. 제가 이 기회에 하나 좀 제가 2019년 와인 리뷰에 발표했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의 와인의 그 명산지의 지형이 땅이 바뀌고 있다 한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4개의 나라를 제가 언급을 하면서 제가 다 다녀오고 또 그걸 탐사했던 결과를 그때 하나의 논문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요. 프랑스도 보르도, 부르고뉴, 또 론까지 넣어서 그 3군데 이야기만 맨날 하고 비싼 와인입니다. 그걸 이렇게 밑에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서남부 지방 그리고 남프랑스 이 두 지역에서 멀쩡하고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와인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제가 조금 말씀드린 대로 이탈리아도 피에몬테나 토스카나 이건 북부 지방입니다. 이쪽에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 뿔리아 지방, 그 다음에 캄파니아 지방, 바실리카타, 칼라브리아, 시칠리아 이러한 동네에서는 훌륭한 가성비 좋은 와인이 난다는 것을 이 강론에서도 언급을 하고 세 번째 저쪽에 이 포르투갈에도 전에 저희들은 그걸 북부지방의 도우르의 와인만 맨날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리아 와인 챌린지를 하면서 제가 여기 들어오는 와인들 그리고 수상 와인의 흐름을 하나의 텐던시랄까 이 흐름을 보면요. 희한하게도 남부와 서남부 땅에서 나는 와인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포르투갈의 수도가 리스보아입니다. 리스보아 주변에 새로 우리가 산지를 이 사람들은 리스보아 와인 산지를 지정을 해놓고 또 그 남쪽에 세뚜발이라는 또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이 두 동네에서 나오는 와인이 코리아 와인 챌린지에서 늘 골드 아니면 트로피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 가면요. 전부 다 북부지방의 라리오하 지방, 리오하 지방의 와인만 늘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또 하나 더 붙이면 리베라 델 두에로 이렇게 늘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넓은 이베리아 반도의 중부가 라만차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남부 지방이 후미아 지방이에요. 이 서남부의 라만차나 이 무르시아의 후미아 지방 이러한 산지에서 나는 와인들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순수한 와인으로 다가섭니다. 해서 오늘 제가 이 남부지방의 와인을 특별히 강조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좀 길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소비자들, 건전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이렇게 새로운 명산지로 떠오르는데 와인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가성비도 좋고 와인의 맛도 훌륭합니다. 해서 그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유럽의 그와 같이 와인의 명산지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9년 12월 15일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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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
자, 끝으로 이 와인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와인넬이라는 회사입니다. 와인넬. 별로 아마 우리 소비자들이 이 집의 와인을 즐겨 마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집의 와인에 대해서는 무한한 신뢰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여기 방금 제가 강론했던 이 와인들이 전부 다 이 집에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더가 되는 쇼티아 그룹의 판티니 그룹의 와인은 와이너리 아마 독점적으로 가지고 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와인들이 유통이 되고 난 뒤부터 제가 이탈리아 와인에 대한 인식을 바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서 이 와이넬이 이 와인을 가지고 오는데 와이넬 회사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처음 저희들 와인 리뷰하고 파트너십을 맺었을 때가 한 20년 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대단히 요란하고 큰 회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 이 회사가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있는 걸 보면은 엄청나게 나름대로 내실을 다지면서 발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8강에 그리고 또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이 와인 리뷰에 가장 이렇게 훌륭한 그리고 튼튼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가 이 와이넬이기도 합니다. 해서 저희들한테 가장 큰 기여를 해주는 와이넬의 와인을 제가 가감없이 오늘 이렇게 강론에 넣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